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리서치입니다. 이번 한 주는 수요일날 쉬어서 그런지 오히려 금요일이 더 피곤한데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오늘 화요일 같은데 금요일이라서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하여튼 그것도 이번 주에 우리 1위 때랑 1위 오너랑 투표하는데 결선 투표요? 그것도 마무리돼야 되고 어제 또 게시판에 좀 해프닝도 있었고 한데 여하튼 좀 너무 확대 해석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애청자 그거 왜 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조직이라는 게 저희 같이 일하는 여러 커뮤니케이션 본부분들도 있고 여기 저희 주얼모 PD도 있고 젊은 또 우리 아이디어를 준 거기 때문에 하지 말자고 해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근데 저도 이거 괜히 해서 이거 복잡하고 좀 피곤한데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최근에 하여튼 여러 가지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은 것도 있는데 여하튼 그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컨텐츠 그 자체다. 네. 고민한 걸 우리가 남겨야 되는데 최근에 하여튼 우리 염동찬 연구원이 아침마다 고생해 주셨어. 하여튼 저도 고생까지는 아닙니다. 아침에 하던 거에 그냥 녹화 하나 더 하는 건데요. 멋있게 이제 내가 뭔가 멋있는 그 상사가 되고 싶어서 수요일날 아침에 나 회사를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딱 내 계획은 뭐였냐면 촬영하고 있을 때 뒤로 가서 내가 딱 슬쩍 출연을 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뭔가 취업하러 왔다를 해주라 했더니 왔는데 안 왔길래 좀 이따 오나 했더니 안 오더라고. 아니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난 생각했죠. 첫째, 내가 있는 건 알고서 몰래 차 찍고 갔다. 몇 시에 오셨어요? 나 8시 반인가? 그때 이미 찍었어요. 이미 찍어서 올렸어요. 와, 씨. 내가 좀 하느라고 한 11시인가 12시까지 사무실에서 뭘 하는데 하여튼 벌써 올라왔더라고. 네. 이게 제가 되게 아침에 일어나는 거에 힘들어 보인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좀 일어나는 거 좋아하는 시간, 일하는 거 좋아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좀 체질적으로 아침잠이 없는 체질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아침잠이 더 없어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내일도 회사 나오실 거죠? 나오겠죠? 그렇죠. 아니 저 일요일에도 요새 진짜 해만 뜨면 눈이 떠가지고 요새 낮이 길어져가지고 큰일 났어요. 6시. 나이도 안 들어도 왜 그래? 나 나이 드니까 그러더만 당신 왜 그래? 알았어. 네, 나름 40대입니다. 맞아, 우리 좀 40대지. 네. 다음 주 우리 클립보드인데. 네. 다음 주 일정부터 볼까요? 네, 일정 일단 3가지 정리했는데요. 한국 일정 하나, 미국 일정 하나, 그리고 자본시장 관련된 거 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다음 주 목요일 5월 27일에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리 안 올리겠죠? 금리는 당연히 안 올립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망치가 올라가겠지 맞습니다. 딱 그건데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 같아요. 지금 기존의 한국은행이 제시한 수치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3%였거든요. 근데 KDI 이런 데서 3.9%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주열 총재도 최근에 3% 중반은 충분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기존의 3%에서는 상향 조정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수치를 어떻게 조정할지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나올 것 같은데 저희 우혜영 연구원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안정화될 거다 이 정도의 코멘트 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렸고요. 우혜영 연구원이 많이 이제는 성장해서 그렇죠. 헤엄치잖아요. 말하면 아주 이제 딱딱 아주 내가 봐서 대꾸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애널리스트가 된 것 같아. 이제 애널리스트가 된 것 같아서 꼭 들어보십시오. 우혜영 연구가 녹음했는데 전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번 주에 2개 하지 않았나요? 하나만 했나요? 하나만 그 연간 전망만 녹음했는데 네. 많이 성장했고 이제는 아주 기쁜 날이었어요. 그날 기분 좋았던 날이었고. 네. 그 다음에 미국. 네. 다음 주에 미국 2022년도 회계 예산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회계 연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하거든요. 보통 회계 예산이 한 4월 초 정도면은 나와요. 보통 2월 말 정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첫 임기 시에는 4월 정도에 보통 나오는데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굉장히 늦어진 거죠. 지금 5월 말에 지금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다는 좀 우선순위로 이 코로나로 인한 그 인프라 투자 법안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안 나오는 게 좀 늦춰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 예산안이 5월 마지막 거래일 전에는 다음 주 금요일 전에는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고요. 근데 뭐 예산안이 나오면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당연히 이거를 의회에서 뭐 통과를 시키느니 많이 하면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당연히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공화당에서도 당연히 계속 반대를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정치적인 잡음이 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낸시 펠로시 의원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7월 중순까지는 완전히 끝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했는데요. 어쨌든 6월에는 이 예산 어떻게 할 거냐 이것 때문에 조금 잡음이 될 수도 있다. 이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한 다음 주 이슈는 로빈후드 유명하죠. 개인들 주식 투자를 굉장히 이끌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앱인데 다음 주에 IPO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원래대로라고 하면 6월 중순 이쪽에 IPO를 계획하고 있는데 IPO 한 달 안에는 이 IPO 계획서를 보통 발표하거든요. S1 보고서라고 하는데 이게 다음 주에 나올 거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여기에서는 당연히 뭐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부에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담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보고서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나도 이거 보고서 좀 신기했는데. 네네네. 뭐 여러 가지 되는데 암호화폐도 되고 파생도 됐었는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거 할 거라고 했었던 뉴스는 봤었는데 어쨌든 이 암호화폐 가격이 좀 최근에 약세를 보였는데 이게 좀 주가의 뭐 IPO 가격을 공모가를 결정하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좀 참고가 될 것 같아가지고 볼만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미국 지표를 보면 네. 상당히 잘 나오잖아요. 아, 잘 나오죠. 실업사 청구수도 더 낮게 나왔더라고. 네네네. 그리고 뭐 그 선행 지수도 잘 나왔고.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미국은 지표도 잘 나오고 주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번에 연준 의사로 공개되면서 여러 논쟁들이 벌어지는데 뭐 그때 너무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떻게 했던 간에 한 그 어떤 글로벌 조사기관 따르면 2023년이 되면 아마도 백신은 공과잉 들어가는 거로 보더라고. 굉장한 공과잉을 들어갈 거다. 그럼 그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집단 면역이 되면서 좀 좋을 텐데 당장 남은 올해만 놓고 온다면 미국 외에는 이 정도 가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의 온도차도 되게 크고 정책 온도차도 큰데 하여튼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노이즈 요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나오고 경제 지표 잘 나오던 날마다 그 생각이 나요. 왜냐면 아침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야 미국 이렇게 나왔으니까 오늘 또 달려가는 거 아니야? 막 이 생각들 하길래 아침에 그냥 전화 온 곳에는 뭐라고 했냐면 미국이 간다고 우리가 꼭 가는 것 같진 않더라. 요즘 시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미국은 좋은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만 좋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만 이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이제 나머지 기업들 오늘 실적 이번 주에 다 잘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전, 가구 배달 뭐 이런 특수 누렸던 것들 네. 이런 것들 말씀 피크아웃이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딱 그게 맞습니다. 정말 실적은 잘 나왔는데 그러니까. 가이던스는 오히려 낮추고 있습니다. 가이던스 딱 보니까 지금 내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특수 누렸던 데는 좀 그렇고 어제 기분 나빴던 게 미국의 의류 같은 것들도 좀 빨리 좀 약간 맞아요. 의류는 확실히 차별화가 나오고 있고 근데 약간 좀 신기한 거는 유럽 럭셔리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주가가 또 오히려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의류업도 약간 좀 피크아웃은 맞기는 한데 그 내부에서도 좀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이번 주 차트가 되게 좋은데 그 5페이지 그림 갖고 얘기할까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첫 번째인데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졌더니 코스트로 올라오니까 네. 오히려 이런 현상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택 착공 건수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날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주택 건설업체들 주가는 다 안 좋았거든요. 주택 착공이 안 나온 거에 대한 원인을 보니까
생각보다 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시멘트라든지 뭐 철근이라든지 이런 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택 건설 업체들이 주택 건설을 약간 뒤로 미루는 거죠. 소비자들이 미루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주가 빠지고 하는 거 보면은 뭐 연준에서도 그렇고 한은에서도 그렇고 일시적인 거고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완화될 거다라고 하지만 이 산업단에서는 조금 좀 이렇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비슷하잖아. 주택 수요가 건조한데 견고한데 일종의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니까 조금 밀어보는 코스트가 거죠. 오르니까 오더가 안 나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문이 안 나가고 기다리는 거죠, 사람들이. 이 현상들이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원재료 가격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결국은 수요가 훨씬 이걸 압도할 만한 어떤 강한 수요여야 되는데 이 둘 다 쉽지 않죠. 쉽지 지금. 않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산업의 어떤 최근 징후가 이런 미국의 주택 시장에도 보이는 것 같고 아래 그림도 재밌는 게 금도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진짜. 금 가격이 지금 올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업데이트 해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금이 강한데 뭐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거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올라오니까 그거에 대한 해지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달러와 약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었던 것 같아요. 금리 뭐 경제 좋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 역시 1월달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생각보다 해외 주식들, 한국 주식들 달러 약한데도 별로 강하지 않고 경기가 좋은데 달러는 약세고 좀 여러모로 기본적인 그 과거의 패턴에 맞는 저희 상식이랑은 조금 다른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최근 요 며칠 좀 꺾일 때도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네, 6페이지에 있는 게 이 의류업체 최근에 실적 나온 건데요. 방금 본부장님이 하셨던 말씀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홈디포라든지 월마트라든지 뭐 로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유통 관련된 기업들 이번 주에 실적 많이 나왔는데 다 잘 나왔습니다. 이거 실적 나오고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나오는 뭐 랄프로렌이라든지 이런 데도 실적 잘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주가 좋았냐라고 보면은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림 5번 보시면은 최근 2주 동안 S&P 500 수익률 하위 10개 기업들 정리를 했는데 대부분 경기 소비재고요. 여기에 실적 잘 나온 헤인즈 브랜즈 이런 데도 포함되어 있고요. 언더아머 이런 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류업체들 실적 안 좋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주택 건설업체들도 안 좋고 전반적으로 경기 소비재 실적이 생각보다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헤인즈 브랜즈 생각을 해보시면은 실적을 나왔는데 주가가 부진했다는 얘기 아니야? 실적은 다 잘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주가는 잘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안 나온 데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헤인즈 브랜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생각보다 올해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좀 높게 제시를 못하겠다. 그 이유는 이 소매업체들이 이 3월 달에 경기가 재개가 되면서 재고를 좀 채우는 것 때문에 수요가 있었는데 이게 1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을 했고요. 랄프로렌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실적이 나왔거든요. 실적 나오면서 한 말이 탑라인에서 그러니까 매출 쪽에서는 벌써부터 제품별로 조금 그 수요가 둔화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3월 달에 경기 재개되면서 반짝 좋아졌던 건 맞는데 이게 연간 내내 이어질 거다라는 기대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림 6번 보시면은 이게 약간 그 미국 리서치 업체 비슷한 건데 프로드코라고 하는 데이터인데요. 여기가 미국 내에 이렇게 제품별로 물동량을 좀 조사하는 건데 보시면은 3월, 4월 이 사이에 백신 보급되고 경기 재개할 때 의류라든지 소매 제품 매출이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지금은 오히려 YOY로 조금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뭐 피크 아웃까지는 그건 아니었겠지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3, 4월에 이 판매량이 이렇게 소매 업체로 나가고 한 판매량이 연간으로 이어질 거를 주가에 반영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이게 같아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최근에 고민했던 것들이 데이터로 좀 확인되는 느낌인데 네. 요 그림도 그렇고 네, 이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주간으로 나오는 데이터라서 볼만한 데이터죠. 주택 시장도 그렇고 네. 수요도 있고 다 괜찮은데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주문이 안 나가는 거지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일종의 발주가 기저 효과로 인한 YOY는 조금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이거 보면은 의류 같은 것도 컨택트 그러니까 재개되면서 재고를 쌓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쌓다가 이제 속도 조절들을 하는 느낌. 이게 이제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의류도 그렇지만 IT까지 다 연결되는 것 같거든. 특히 그 아까 저는 어제 이제 좀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있잖아요. 저 배달 비즈니스랑 가전. 이게 지금 TV 지금 사시면 굉장히 늦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제 어쩌면 엄청나게 수요가 많은 것이냐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살 것들은 많이 산 상황 이제는. 그래서 2분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1분기 시작이 워낙 잘 나와서 오늘 기사로는 다 실적이 엄청 좋다가 나올 텐데 네. 이 속도감이 있게 계속 이어질 거냐가 이제 시장에서 화두가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지수 빠진다는 얘기냐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는 뻔한 모멘텀으로 시장을 투자하기에는 이게 참 만만치 않은 상황. 뭐가 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더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실적 보면 이게 좀 드러날 것 같은데 아직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8페이지에 있는 그림 11번, 12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위쪽에 있는 차트 두 개인데요. 지난주에 이 월요일 날까지가 실적 발표 마지막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다 나왔습니다. 분기 실적 다 나왔고 신규 상장된 기업들 몇 개는 좀 월 말까지 해도 되지만 어쨌든 실적 다 나왔습니다. 이익 추정치가 거의 5주 만에 최고 수준으로 주간으로 상향 조정이 됐어요. 5주 전이면은 거의 실적 한창 몰려 있었던 때, 그때 수준만큼 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는데 사실 실적 시즌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익 추정치가 주간으로 올라가는 경우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중소형주 실적들 많이 할 때 보통 잘 안 나오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특이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가 이익 추정치가 많이 상향 조정됐냐라고 하면은 지주업 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합 기업으로 분류를 하기는 하는데 이 기업들 추정치가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고 계속 상향 조정되던 금융업체도 이익 추정치가 상향이 조정됐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이번 주에 이익 추정치가 좀 올라왔더라고요. 삼성전자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거 언제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목요일 20일 날 밤에 미국 현지 시간으로 해가지고 이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수요 업체들, 공급 업체들 이 관계자들 데려다가 간담회 영상 그 회의 한 적 있었잖아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나온 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상무장관이 반도체 공급업체들한테 미국 내에 투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언급했다 이 정도의 보도만 확인을 했는데 오늘 밤에 21일 밤에 한미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거 끝나고 반도체 업체들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공급 확대에 대한 발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가 같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좀 더 이번 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전까지 볼만한 이슈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분기가 끝났으니까 오히려 그거 내년께 이제 우리 포워드에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년 숫자가 상당히 높은 편이란 말도 하던데. 높은 편이죠. 올해가 지금 영업이익 삼성전자 수치가 얘기하니까 삼성전자가 일단 내년에 60조가 넘는 걸로 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 고민들이 좀 하는 것 같아서. 코스피 200 기준으로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200조 조금 넘었거든요. 여기 203조라고 나와 있잖아요. 가장 높았을 때가 180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분기밖에 안 끝나긴 했지만 이 실적이 그대로 나온다면은 200조 이상 나온다면 사상 최대는 거의 확정적인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끝날 거냐? 내년은 220조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220조 있거든요. 넘어요. 아 그래요? 네. 넘었나요? 네. 전자도 62조가 63조고 그거를 한번들 서서히 고민들 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지금 주식이 해볼 만한 거지. 그림 12번 보시면은 지금 분기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1분기가 44조라고 돼 있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높거든요. 이거는 추정치 시작하기 전에 확정치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추정치로 넣어놨는데
그렇다면은 거의 지금 2분기랑 1분기랑 실적이 QOQ로는 역성장으로 추정치가 거의 잡혀 있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만약에 이익기 연간 추정치가 상향 추정되려면은 2분기가 여기서 얼마나 상향 추정되느냐가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확인할 수 있는 게 6월달이고요. 6월달, 7월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실적 쪽에서는 조금 모멘텀이 좀 부족한 시기에 진입한 건 맞습니다. 시장에서 이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아주 크지 않더라도 팬데믹 때문에 공급이 줄었잖아요. 지금 네. 여러 라인 생산 라인들이 여러 가지 꼬여 있으니까 수요 회복이 나오면서 이제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네. 이익을 크게 버는 사이클 이거냐 이렇게 보면 이제 그게 지속될 거냐인데 생각보다 생산 라인 복귀가 좀 빨라지면 수요는 그만큼 세지 않다면 뭐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뭐가 답인지 모르는 이런 논쟁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제일 당황들 하시는 게 그거 같아요. 오늘 아침에 내가 느낀 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끔 다른 증권 방송도 보고 하니까 막 흥분들 하시더라고 이제 오늘부터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근데 오늘 대통령님이 이제 만나고 오면 이제 뭐 자동차와 반도체가 다시 끌고 가는 장세. 우리 자동차 좋게 보지만 네. 또 이런 하나하나 밑에 단의 데이터를 보다 보면 다시 계속 하면 미국과 한국의 디커플링 현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서 가능성이 없는 건 그래서 아닙니다. 그런 사례가 뭐,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또 계속 고민하셨으면 좋겠다고. 뒤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저 재밌는 그림 많더라고. 오늘 데이터 좀 봤더니. 네. 종목 종목 볼까 그러면? 네, 지금 종목 올라온 것들 9페이지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금 산업재, 소재, 에너지 쪽이 좀 생각보다 이익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거 두 가지가 왼쪽에 있는 게 영업이익 증가율 기준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영업이익 그 전체 금액 기준으로 뭐가 많이 올라왔고 뭐가 많이 내려갔는지를 정리를 한 건데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재 쪽에서 이 뭐 SK라든지 한화라든지 이 지주회사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이익 추정치가 많이 상향 조정됐고 운송업종 HMM이라든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고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에너지 기업들 상향 조정된 거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입니다. IT랑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랑 이쪽보다는 조금 소재, 산업재, 에너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업종 같은 조금 구경제 성격의 기업들이 여전히 이익 추정치가 좀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글로벌 거 하나 같이 말씀드릴까요? 글로벌 거 말하려고 했던 건데 어디 보려는 거죠? 네, 페이지로는 15페이지, 16페이지인데 15페이지 그림이 네, 15페이지가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이게 그로스를 그냥 아예 EPS로 좀 이번에 변경한 거 이런 거는 있는데 일단 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올라가는 추세인데 그나마 가장 추세가 느린 데가 유럽입니다. 특히 선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간으로는 이익 추정치가 조금 상향 조정은 둔화된 상황이고요. 뭐 이머징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동유럽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아직 회복하지 못한 국가예요. 그런 만큼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진하지만 전 세계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16페이지 보시면은 특히 좀 차이가 선진국보다는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16페이지로.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기 차트 그 중간에 있는 거 위에서부터 보시면 맨 위가 이머징 전체, 두 번째가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지역인데 차트가 보시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특히 아메리카 지역, 뭐 남미 지역이라든지 아래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이머징 지역의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재밌게 잘 못했네. 네. 좋은 내용이 많았는데. 네, 뭐 말씀드릴 거는 다 말씀드렸고요. 한국 밸류에이션을 말씀을 드릴까요? 17페이지에 있는 거를? 그럴까요? 전에 그 네이버 라인 가치 반영 때문에 순위가 한번 튄 거 있었잖아요. 한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전 세계 밸류에이션 반영되는 거는 한국에 비해서 좀 늦게 반영됩니다. 여기는 시차가 있습니다. 이거
집계하는 기관에서. 그래가지고 이익 추정치가 한국이 팍 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PER이 MSCI 기준으로 한국이 지금 11.7배까지 내려왔습니다. 옛날 상단이죠, 뭐 그게. 옛날 상단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치. 레인지 안으로. 과거에 이거 나오기 전에는 13배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비싸다. 연초에 14.8배였지, 연초에는. 그쵸. 이게 보통 저희 MSCI 기준으로 한 12.5배가 과거 상단이었거든요. 근데 13배를 넘어버리니까 이거 너무 비싸다라고 했었는데 이익 추정치 올라오고 주가 조금 내려오고 하면서 거의 지금 과거 레인지 중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이렇지 않거든요.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비싸고 한국은 지금 조금 싸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가 월요일은 우리 애가 군대 가가지고 가야 돼가지고 월요일 날은 이런 업로드가 없을 것 같으니까 다음 주도 와서 봅시다. 내가 지금 선시 안정은 우리 애가 군대 가서 슬퍼서 이런 건 아니라고 절대 그렇게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 컨디션이 안 좋네. 그냥 오늘 주말에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염려차 연구원도 내일도 더 수고해 주시고 네. 맛있는 거 먹고 오시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